네, 어느덧 2월이 중반부가 넘어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낮 공기에서 살짝 봄 내음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 겨울이 끝나갈 이 시점, 우리 크립토 시장의 계절은 어디쯤에 머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장아주고요.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성공의 종소리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또 지난주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셔야겠죠. 그동안 좀 등락을 거듭하던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장중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소매 판매 부진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되살아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우 지수가 0.3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01%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또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이 국채 금리가 4.5%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이 기술주 중심의 투심이 자극이 됐는데요. 나스닥 지수만이 0.41% 상승한 202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히트맵 통해서 이 시각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매 판매 발표 직후 반등이 나왔던 우리 시장이었죠. 여전히 비트코인은 96,000달러 선에서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28% 하락하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도 최근에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24시간 기준으로는 1.25%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 탄력을 받았던 XRP죠. 현재는 1.42% 마이너스권을 안착하고 있는데 XRP 관한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 현재 상승불 킨 건 트론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2.5%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슈 그리고 시장 분위기까지 체크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우측 하단에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 속에 보면요.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 멀리에서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영웅이 등장하죠. 이 시련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우리들의 슈퍼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오늘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들 좀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좀 많이 갖고 왔으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즈님 또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또 방송국 출근을 안 하신 평일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또 오랜만에 모처럼 휴식을 잘 즐기셨을까요? 방송국만 안 왔다 뿐이지. 사실 네, 저도 회사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회사 가가지고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이래서 마냥 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침에 안 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좋긴 하더라고요. 서운하셨어야죠. 저희 시청자분들 못 만났는데. 그런가요? 퍼즈님 네. 유난히 제가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었을 때 유난히 또 파란색 옷을 입으셔가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네. 빨간색과 파란색? 네. 네. 저는 파란색 입고 나올 때마다 오르길래 자꾸 입고 나오는 건데. 그러셨구나. 네. 좋습니다. 네, 생각만큼 많이 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네, 또 저희가 퍼즈님과 함께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또 월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마켓캡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 계속해서 횡보장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 또 0.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41%가량 밀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주에 대비해서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59.8%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10%가량 차지하고 있네요. 또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보시면요. 지난주에는 30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또 중립 상태로 약간은 되돌아서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는 41점가량 머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굉장히 다양한 이번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워드를 통해서 지난주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파월의 청문회,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XRP의 ETF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은 지난주에 굉장히 또 뉴스거리가 많이 됐었던 이 우리나라의 법인 가상자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요, 제롬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또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하루씩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했던 또 발언이 이게 아니었나 싶은데 파월 의장이 연준의 임기 내 동안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예고를 해줬었죠. 사실 연준이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CBDC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또 지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CBDC를 발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공화당 그리고 연준의 입장이 어쩌면 CBDC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퍼즈님 저희가 또 여쭤봐야 할 게 연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CBDC 논의를 한 게 어쩌면 정치적인 고려가 조금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뭐 모르죠. 네. 모르는데 근데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CBDC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파월 입장에서도 굳이 CBDC를 우리가 할 거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얘기, 정치적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이제 보수 쪽은 미국에 있는 보수 쪽은 CBDC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상반된 당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CBDC 하면 본인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감시당한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보수 혹은 뭐 자유주의 이런 쪽인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쪽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제 CBDC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CBDC를 안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CBDC를 만든다고 한들 과연 사람들이 테더 대신에 CBDC를 쓸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가져가 가지고 테더사에 주면 테더사에서는 1달러를 테더랑 바꿔주잖아요. 네. 그럼 테더사는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달러만 갖고 있으면 어쨌든 그냥 달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국채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국채인데 그러면 이제 테더사는 미국 국채를 계속 갖고 있게끔 되는 거죠.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뭔 소리냐면 테더는 저도 쓰거든요. 그렇죠. 저도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 써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테더를 막 쓴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테더를 쓴다는 소리는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또 그렇게 연동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생각만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 이러면은 굳이 요 CBDC를 발행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테더를 죽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모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CBDC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공화당의 정책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본인들의 지지층이라든가, 안 그러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월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서 CBDC를 발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파월이 이제 뭐 트럼프 편을 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CBDC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역 화폐는 잘 쓰이겠지만 지역에 있는 코인 네. 만든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쓰이는 코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 좀 CBDC에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막 CBDC 만든다고도 막 하고 그러는데, 한번 어느 쪽이 좀 국가 정책상 괜찮은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미국을 따라가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디지털 화폐는 아니지만 지역 코인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듣기도 했었거든요. 만들었다가 잘 안 됐군요. 네, 잘 안 됐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책상 이 CBDC 발행을 점점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한 이야기가 저희가 꾸준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또 ET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의 현물 ETF를 신청을 해주기도 했었고 또 에이다가 또 반등을 급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또 XRP ETF 승인 가능성이 연말까지 78%가 이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이 또 한 번 주말 사이에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엔 최근 이렇게 도지코인, 에이다 같은 다양한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는데 리플, 사실 XRP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래도 ETF 가능성이 엄청 높았던 걸로 저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XRP의 이슈가 지난번이랑 어떤 점이 다르길래 또 한 번 탄력을 받았던 거죠? 저는 ETF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SEC가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일시중지 시켰거든요. 네네. 그게 제 생각에 더 컸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SEC의 스탠스가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코인 관련된 소송 다 멈춰.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있었을 때 당시 SEC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구잡이식 소송이었거든요. 네. 너 잘못했지 않았어? 뭐 어떤 게 정확히 잘못한 건데 몰라. 근데 잘못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이었었어가지고 사실 코인 시장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었었는데 일단 그런 스탠스들을 아예 멈추고 이제 우리는 일단 멈춰. 일단 그동안 했던 게리 겐슬러가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네. 네, 약간 이런 스탠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SEC랑 가장 큰 소송을 했던 좀 리플이 네, 그래서 소송이 어느 정도 좀 종류가 확실히 되겠구나. 의 느낌으로 좀 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럼 주말에 또 있었던 상승 같은 경우에는 XRP ETF 가능성이랑 조금 또 멀어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죠, 당연히. 네. 네, SEC가 이제 사실 SEC랑 그 리플이랑 소송을 하고 있는데 리플 ETF를 해주세요라고 SEC한테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였거든요.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ETF 해줘라고 SEC한테 요청해야 되니까 사실 소송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라고 치면 어쨌든 리플의 현물 ETF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뭐 ETF의 가능성이 뭐 전에도 있었는데 왜 요번에 어떻게 됐나 이거라기보다는 어쨌든 ETF 가능성은 꾸준히 있었는데 이런 모양새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SEC가 좀 소송을 좀 전체적으로 코인에 대한 소송을 전반적으로 중단하다 보니까 어쨌든 리플이 그러면 소송은 안 하는 사이야? 그러면 어쨌든 맘 편히 좀 신청을 할 수 있겠네. 이런 형태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에이다나 XRP도 이렇게 현물 ETF 신청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또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심사가 완료되고 나서 신청이 완료되면 또 한 번 그때 갈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현물 ETF가 승인 직전까지는 오르는데 네. 승인되고 나서는 좀 하락했다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아직 하락한 이후에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ETF가 물론 호재인 건 맞습니다. 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냐, 떨어지고 있는 추세냐, 네, 그리고 타이밍이 언제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그 알트코인들 ETF를 막 신청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왜요? 왜냐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신탁 상품을 운영해 왔었어요. 근데 그 신탁 상품이 환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신탁 상품을 산 사람이 그걸 현금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물 ETF가 돼야만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만 하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네. 안 그러면 이제 사람 P2P 거래만 사실 가능한데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현물 ETF로 전환이 돼야지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신탁 상품은 전부 다 ETF로 올리려고 노력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이 올라가면 ETF로 가는 수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셔도 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XRP 관련해서 아무래도 ETF도 상장 가능성이 어쩌면 선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승인 결과까지 한번 저희가 꾸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지난주 굉장히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다시 3%대 진입을 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유지하지 않을까 또 연말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도 꽤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도 CPI, PPI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제가 또 퍼즈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또 이렇게 예상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긴축 기조를 좀 더 높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네. 추가 금리 가능성까지도 봐줘야 할까요? 금리 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연준의 제 1차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 한다고 해도 네.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네, 요런 고용 안정 요런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사실 생기면은 금리 인하는 사실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은 좀 힘들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한번 살펴보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상 제가 패드워치를 보니까 어쨌든 요 CPI가 이제 CPI 지수가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건 맞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패드워치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CPI 지수가 높게 나와서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만 계속 반영되어 있지 소매 판매 지수에 따른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거 많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사실 올라야 정상인데 네. 근데 달러 인덱스는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패드워치에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좀 실제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의 약간 괴리감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어쨌든 하락 추세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단 소리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소리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불장이 와줬을 때 금리 인하까지 확실하게 돼줘야 좀 더 저희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경제 지표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계속 좀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 좀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해주면 더 저희한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호재로 작용하겠죠. 네. 금리 인하를 이제 원래 6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는 것처럼 네네. 안 하거나 한 번 정도로 이제 패드워치는 예상하고 있던데 근데 이제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한 번이라도 해주면 어쨌든 큰 폭의 상승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큰 폭의 상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건 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지표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겠다. 네. 그런 걸 유심히 좀 보시면 흐름을 좀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네. 네, 최근에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도 마찬가지고 또 CPI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예상치를 하회하고 상회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경제 지표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서 또 시장의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 또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원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법인들의 또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법인의 상장사 중에서 2,500곳이 이 코인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시장에서는 ETF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는 여전히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데 퍼즈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을 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생색내기용 정책 같아요. 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진짜 ETF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라 그냥 약간만 풀어주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제가 상장사 오너예요. 뭐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셔야죠. 네. 먼 훗날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장에 되어 있는 회사에 제가 오너라고 하면 근데 이제 어쨌든 현금을 일단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갖고 있는 현금의 일정 부분 한 3에서 5% 정도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그럼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돼라고 딱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ETF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현물 ETF도 못 사게끔 막아놨잖아요. 네.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거래소에 가입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장벽부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래소를 믿을 수 있을까? 법인의 돈을 운영하는 건데 거래소를 과연 내가 개인 돈 쓰는 거면 뭐 상관없겠지만 법인 돈 쓰는 건데 거래소를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럼 거래소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사면 그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드월렛에 옮겨놓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소에 냅두기도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드월렛을 옮겨놓으면 그 키는 시크릿 키는 누가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거예요. 금고? 그러니까 금고라고 해도 네. 불안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에서 비트코인을 ETF가 아닌 형태로 투자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냥 이거를 모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상장사들이 혹은 뭐 법인들이 코인 투자를 하게끔 밀어줄 생각이었으면 네네. 현물 ETF를 빨랑 만드는 게 맞아요. 현물 ETF는 그런 걱정 있어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가상자산 뭐 ETF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럼으로써 언젠간 우리나라도 현물 ETF의 길이 열릴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또 긍정적으로 볼 요소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부정적으로 볼 건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법인에서 코인을 갖고 있으려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오, 개인 거래처럼 해야 하나요? 뭐 물론 그렇게 맞죠. 개인 거래처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상장사는 뭐 이렇게 되고 다른 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두나무나 이런 데도 네, 상장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법인이잖아요. 그냥 코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냥 아다르고 어다른 그냥 그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우리는 너네를 뭐 하는 거냐? 다른데 미국은 현물 ETF 하는데 너네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그냥 생색내기용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거 할 시간에 현물 ETF 승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금강원에서 업비트랑 빗썸을 지금 탈탈 털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빗썸도 최근에 털어가지고 이제 뭐 인가되지 않은 요 거래소로 이제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계속 제재를 한다. 업비트도 똑같이 제재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현물 ETF로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뭐 하나 두 개 정도 더 터트리고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네네. 제 그냥 내 피셜이에요. 네. 하나 두 개 정도 더 터트리고 난 다음에 현물 ETF를 승인시키면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거래소에서 왜 투자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리스크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옮기는 걸 좀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면 해외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서 미국에서도 현물 ETF 승인했듯이 똑같은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가상자산 ETF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한 또 ETF 관련한 이야기는 또 꾸준하게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 퍼즈님과 함께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4가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좀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시면 좋겠는데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겠죠.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